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이런 장세가 전개되네요. 참 투자가 녹록치 않은 이런 시점인데, 아무튼 뭐 어려운 증시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집중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요즘에 뭐 이런저런 좀 힘겨운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시장은 "바닥권 진통 중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것들만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힘겨운, 그래서 인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시장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지금 카카오, 또 네이버 요런 주식들이 지금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는데, 요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진단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제 반도체 전반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경기 침체, 경기와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일축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미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반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에 지금 추가로 지금 이 중소형주들, 요런 것들이 인제 매력적인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미 증시는 ASML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등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이 미 증시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상승이 전개되지는 않으나 현재 진행되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했던 중소형주들, 뭐 MI텍, GI텍, 포스코 엠텍,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무튼 카카오부터 하나씩 빠르게 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이 기회의 장세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비 출혈이 계속 나와요. 시황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로 인제 레고랜드 관련, 그리고 인제 러시아 핵 훈련 미국에 통보했죠. 그래서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참 강대강의 기조.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레고랜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금 경색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뜬금없이 어떤 회사가 뭐 채권이 뭐 채권 이렇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느니, 뭐 자금이 뭐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특정 종목군들의 조정이 심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내 국외적으로 이런 악재성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회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제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기 전에 지금 미 증시의 지금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보면은요. 나스닥 선물이 오늘 뭐 조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1.7% 수준, 지금 보는 요 정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근데 이게 인제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핵 훈련 관련 이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어젯밤에 급등이 안정된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보는 건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에요. 1.7%. 장중 저점 대비로는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선물이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데, 요 선물의 현재 흐름을 보면은 저점은 지금 만드는 모습이에요.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점은 좀 만드는 모습이어서 좀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거래되는 요 독일의 닥스 지수의 모습을 보는데요.
항상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잘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는 어제 하반 경직이 좋았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플러스 0.49.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인데 나스닥 선물 지금 반전 보이려고 그러죠.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재 독일 시장에 전개되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플러스 0.48 수준의 그냥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디다스 뭐 여러분 잘 아는 스포츠 의류 소폭 조정의 모습이고 에어버스 그룹 비행기죠. 항공주 소폭 강세. 자, 바스프는 화학회사이고요. 코베스트로도 화학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베스트로가 3.8%대 좋은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렌지너스인가요? 메디칼 케어니까 이거는 뭐 저기 막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인데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프레제니우스라고 4.65% 뜨는 종목이 있는데 요게 지금 헬스케어 관련, 콩팥 관련 이런 기업. 그러니까 헬스케어들이 독일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중간에 이제 잘란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잘란도는 이제 패션 의류업체예요. 온라인 패션 의류업체인데 요 회사도 4.64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 요 친환경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데는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저기 막 패션 요런 데가 무난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독일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게 이제 막 혼조됐죠. 빈살만이 오니 안 오니 뭐 이래서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독일의 이제 시멘트 관련 회사 하이델베르그 시멘트라고요. 2%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전반의 모습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지금 입장하시는데요. 신영님 들어오셨네요. 참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진행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시간이 나는 한 주 2회 내지 3회는 반드시 진행하고 주말에는 다음 주를 대비한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걸 잘 참조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거래소는 뜨고 코스닥은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는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요, 물론 카카오의 지금 문제는 뉴스마다 계속 나오죠. 뻑하면은 지금 주말 먹통에 대한 피해 내용, 보상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5만 원 이하의 가격인 카카오의 주가는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물론 악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먹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그래서 카카오를 떠나서 우리가 카카오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기업들도. 근데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빼놓고 우리가 이 지금 생활이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를 보거나 뭐 전철, 버스, 길거리 그렇게 스마트폰을 그렇게 뭘 보고 다니는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의아한데 모두가 이 포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의 주가를 지금 이제 물론 악재가 난 거 다 알죠? 저는 지금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근데 이런 주식을 투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주식은 물량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카카오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노래를 불렀고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17만 원대 주가가 지금 4만 7천 원,
3분의 1 토막. 이 정도 모습이면은 주식은 이런 거예요. 악재를 빌미로 매집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악재를 빌미로. 존 템플턴이라는 불세출의 명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증권사 객장, 예전에는 다 객장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증권사 객장에 가서 증권사 직원과 상담할 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잘 나가고 좋은 회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금 가장 어렵고 힘겨운 업종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표 기업이 무엇이냐. 카카오 여러분 부돈 아나요? 물론 어떤 기업이든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죠. 그래서 존 태플턴은 그런 주식들을 분석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지금 고인은 됐지만. 그래서 과거 명인들의 어떤 종목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포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증시를 강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강타하는 이런 주말 먹통 사건 이런 걸로 지금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아무도 접근 안 해요. 근데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금리가 조금 올라서 5%대 금리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5% 금리에 이자 소득세 내고 물가 상승 고려하면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5%가 언제 주는 거예요? 1년 후에 주는 겁니다. 그 5%에 뭐 은행에 돈이 몰리니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하면 이 포탈의 카카오는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카카오가 주가가 밀리던 오르던 기회가 될 때마다 카카오를 헤드 타이틀로 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카카오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이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카카오 반사 이익으로 요즘 네이버 라인을 또 많은 사람들이 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라인을 예전부터 깔았었는데 그 라인에 친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카카오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 쓰던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 네이버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도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로 인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 네이버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고요. 지금 이 4만 원이면은요. 지금 카카오에 4만 원대, 네이버에 지금 15만 9,500원. 이거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속상하죠. 저 위에서 사가지고 막 밀렸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팔기에는 늦었고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사거나 아니면 강홀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이 500만 주 이상 샀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거 보세요. 5만 원대 초반이 되니까 4만 전자 4만 원까지 이거 5만 9,400원이야. 벌써 이제 6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봤자 지금 보는 월봉으로는 이번 달 처음으로 바닥에서 양봉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누가 사냐? 반도체 안 좋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쇼크 그리고 재고 증가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근래에. 그러면서 조심해라. 근데 조심해라 그럴 때 팔았다면은 바닥에다 판 게 되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래서 해외 시장에 ASML 홀딩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5거래일, 6거래일 상승합니다. 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판단이고요. 해외 시장 또한 그리고 지금 독일 증시에서도 인피니온의 주가는 견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제 양봉하나 월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 한마디 말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000, 660, 하이닉스를 얘기한다라면요. 걱정의 벽을 타고 야, 좀 많이 떴어. 장은 안 좋은데. 근데 이 얘네들을 주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입니다. 물론 어제 오늘 환율이 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환율이 고공행진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보름 전, 아니 9월 이 9월 마지막 주에 그때부터 9월 이틀 동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이미 환율이 고공행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500만 주가 넘게 사는 이런 모습들, 외국인이 짱구라서 살까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가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다시 대립되는데, 반도체 TSMC, 이 TSMC 쪽에 미국의 팹립스 업체들이 많이 주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대만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시진핑이 사면임하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약간 이제 분산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차지해 두고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등치 큰 회사인데 여기서 그대로 매도 관점보다는 홀딩 관점. 그럼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좀 일찍 사신 분들은 사실은 반도체로 인해서 손실도 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코리아 서킷, 대한민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작년에 벌은 돈보다, 영업이익보다 올해 훨씬 많이 번다. 이미 작년 1년 동안 벌은 돈을 상반기에 이미 다 벌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리아 서킷, 심텍,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TV나 기회가 되면 오늘 조정 모습들이 다 좋고요. DB하이텍, 파운드리 대표 기업이죠. DB도 이제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도 상승의 모습. 물론 매일 안 올라가요.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조정 나오겠죠. 그러나 이 반도체 전반의 흐름은 기업들의 실적. 오늘은 이제 해성 DS인가요? 해성 DS. 해성 DS도 오늘은 전 소개했습니다.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올해 6개월 동안 상반기에 초과했고요. 3분기 실적은 더 좋아. 막 500억 이상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잘 벌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은 있죠. 경기 침체되면은 이 반도체 뭐 PCB라든지 이런 게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가전이 좀 가전에 들어가는 이런 PC 부분이 상당히 좀 위축될 거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자동차는 굉장히 좋잖아요. 자동차는 앞으로 성장이잖아요. 그럼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반도체 관련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중소형 돈 잘 버는 회사들이요. 여기서 뭐 더 밀릴 거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밀리면은,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밀리기도 하고 뜨기도 하잖아요. 밀리면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1년 하고도 5개월 동안 하락한 이런 시장,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많이 빠졌잖아. 장기간에 걸쳐서 기회의 시장이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친환경 에너지 이게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달 말합니다. OCI 여러분 퍼가 3배밖에 안 됩니다. 실적 발표인데 실적 예상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발휘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죠. 퍼 3배면은 이게 진짜 뭐 가치준지 너무 저평가됐어요. OCI 강홀딩이고 10만 원 밑으로 만약 밀린다. 그러면 매수 관점. 자, CS 윈드. 자, CS 윈드도 어제 쇼를 합니다. 급락이 전개됐죠. 오늘은 좀 하방 경직을 보여줍니다. 자, OCI, CS 윈드 충분히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결국 친환경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주식들 또 하나솔루션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태양광 모듈 관련 부분에 점유율 미국의 1위예요. 하지 뭐 하나솔루션. 그래서 이 친환경 섹터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좀 중기적인 시각, 반도체 중소형 실적 좋은 회사들 여유 있게 중기적으로. 자, 2차 전지 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오늘 조정 모습 좋고 에코프로
역시 조정 모습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수학이 지금 최근에 낙폭이 심화됩니다. 이수 건설권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잖아요. 여러분 강원랜드 문제는 뭐예요? 그 강원랜드래네. 정정합니다. 레고랜드. 이 레고랜드 문제는 뭐예요? 레고랜드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펀딩,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갖다가 지금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보증을 한 거죠. 우리가 한 2천억 수준은 보증할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야, 쉽게 말해서 강원도에서 정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보증을 하니까 저건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뒤에서 서울시가 보증해. 강원도가 보증해.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액션을 잘못 취해가지고 이 중도 요 레고랜드 관련 그 사업부 중도로 시작이 되는 그 사업 회사에 대한 부도 처리, 즉 법정 관리로 지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야 이거 뭐야?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째라 이거구나. 그러면은 정부도 못 믿는다라는 거. 정부를 못 믿는데 정부가 보증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야 이거 정부도 못 믿는다. 그러면 시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부도 저러는데 그러면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중소건설사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수학은 이수건설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회사채 발행.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남한테 빌리거나 은행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증자를 통해서 직접 부채 없이 자본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런 건데 그 채권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지금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수건설 얘기가 나오면서 미확인 루머로 인해서 이수학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참담하게 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수학 갖고 좀 힘겨운 분들 힘내시고, 사실은 이제 이수학이 올라가기 전에 이 좌측에 8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이미 소개했던 종목이죠. 시세는 100% 이상 났는데 근래에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랜드 레고랜드 관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래 내부적인 악재는 그거고 외부적인 악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핵을 사용한 이런 훈련 관련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미국에 통보하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2차 엔진 관련해서 낙폭이 심하든 이수학 갖고 계신 분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위축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그리고 포탈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지하이텍, 지하이텍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지금 월요일 날 이 지하이텍의 주가가 얼마나 떴어요? 18% 떴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또 조정을 받아요. 지하이텍은 이제 수소전지 관련이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조정받았는데 이것도 내일 또 관심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바짝 뜨면은 딱 이익 실현하죠. 18%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처가 안 됐다라면 좀 곤란하고요. 어떤 주식이든 10%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 절반 정리하는 이런 투자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편해요. 그리고 요즘은 장이 불투명하니까 장중 변동이 또 크게 나오는데 급등하면은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나. 근데 오늘 이렇게 지하이텍의 딱 모습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장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사야 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짤데기 없이 하는 게 많습니다. 방송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방 패밀리 분들에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게 집중하면은 진짜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러지만
반드시 연말 전에 활성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이텍 하신 분들은 괜찮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일요일 주말에 포스코 엠텍, 이 포스코 엠텍도 여러분 소개했는데 월요일 날 포스코 엠텍이 8% 떴어요. 뭐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뜨다가 밀리고 오늘도 뜨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를 했던 분들은 뭐 절대로 손해는 아니겠죠. 뭐 적게 뭐 한 5% 수익 내고 많이 수익 낸 사람은 한 7% 수익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엠텍도 또 관심이 필요해요. 음? 오늘 음봉이 딱 나오는 모습, 거래도 쫙 줄이는 모습, 리튬 관련 이런 부분들, 에너지 관련 부분들, 이슈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단기 관심, 내일 지하이텍, 포스코 엠텍 그대로 관심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종목에서 이제 MI텍, 이 MI텍은 밀렸어요. MI텍 비혈관 스텐트 기술력이 아주 좋은 이런 회사다. 그리고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관련 부분에 1위 회사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와 지금 이제 이 공조 체제에 이런 시그널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에는 한 3%까지 뜨고 어제는 또 어제도 떴으니까 뭐 적절히 대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막연히 갖고 있던 분들은 약간 지금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MI텍도 아직 죽은 모습 아니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여러 차례 이것저것 말씀드리니까 좀 산만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죠. 자, 캔코아. 이 캔코아는 참 진짜 한번 시세 빵 줄 때가 됐는데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왔다리 갔다리. 기업 내용은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죠. 보잉, 지금 뭐 로키 그 저기 막 미국의 유수한 항공사, 유럽의 대표 항공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지금 저기 막 보잉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 이런 데 거래하고 있고 미국에 공장 갖고 있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고, 이게 참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손해는 아니고요. 요거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풍 정밀도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많다. 그리고 이제 수주도 요즘 잘 됐다. 분기 수주가. 근데 이 회사도 뭐 어제는 세게 오르고 오늘은 약간 조정받는데 이것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기적인 관심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빠진 종목이 있죠. 서진 시스템. 통신의 이제 서진 시스템의 주가 좀 밀렸는데 바닥권입니다. 혹 서진 갖고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진 게 이거예요. 한일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가 났습니다. 이 이놈의 주식이 지금 한 8거래일 정도, 7거래일이네. 7거래일 연속 하락해요. 이것도 사실은 8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아주 좋은 시세를 줬는데 근래 이제 더 이상 밀릴 거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주말에 말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밀려가지고 요거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 자리에서는 만약 이걸 갖고 있다라면 팔 필요 없어요. 손실 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내일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목에서 이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크로스라고 있어요. 인크로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데에서는 이제 일단 일정 부분
저기 막 매수에 들어간 종목인데 별로 못 올랐어. 550원 이하에서 매수를 권했는데 이제 14,750원이에요. 물론 오늘 5% 떠서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요거는 내일도 한번 세찬 상승이 기대되니까 매매를 좀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인크로스 관심 있게 보시고, 장기간 조정받고 최근에 지금 모양을 다시 갖추면서 진행되는 나래 나노텍, 나래 나노텍, 요 나래 나노텍도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코팅이라든지 건조 기술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 좋은데 신규 상장 종목으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잘 만들었고 또 지금 디스플레이 코팅 건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기술적으로 요 주식을 한번 반전이 세차게 나올 시점이 다시 도래했어요. 그래서 요거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종목 있죠.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하는,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각종 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ITI즈, ITI즈 이게 이제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일단 바닥권을 잘 만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ITI즈, 나레나노, 미래나노텍, 인크로스 종목도 되게 많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아까 말한 이차전지, 친환경 이런 것. 그러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가는 종목과 이런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방송을 매일매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아쉽고요. 그리고 포탈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매력적이어서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기타 투자할 종목군들을 좀 압축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좀 이 시간을 짜임새 있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이 뭐 늦은 밤은 아니지만요. 저 퇴근하고 1시간 동안 시장 쭉 살피고 다시 보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장 반드시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유 있게 보는 종목, 그리고 바리바리 투자하는 단기 종목을 잘 병행하셔서 여러분 재산을 지키고, 연말까지 이제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달 동안에는 단기 종목도 잘 해야 되고 중기 종목을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해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이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방 패밀리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